아웃솔로 불리는 이 소재는 이 중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일반적인 메쉬. 근데 왜 비쌀까? 그리고 아까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제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미즈노가 아니고 제가 복싱 장비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싱화죠.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신발들을 신어봤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다 비교해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또 미즈노 복싱화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 제작자로서 수제화 관련된 사업만 10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름의 전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 제품을 분해해서 다 잘라보면서 각각의 특징이라든지 장단점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제작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을 자르기에는 새 상품이라 좀 아까우니까 단목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와이프를 선물로 사줬던 건데요, 몇 년 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샀던 건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테스트로 좀 만들어 볼 겸 분해해서 이거를 좀 연구를 해볼까 해서 한번 제품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분해를 하면 일단 깔창도 분리를 했고, 쓰이는 소재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뜯어보고 분해를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복싱화 뿐만이 아니라 신발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구두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작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소리 두껍게 써주는 뭐 이런 운동화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스니커즈라고 불려서 이렇게 가죽으로 된 제품들, 이렇게 단화처럼 생긴 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즈노 복싱화에서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식, 이게 제법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우선은 복싱화를 신었을 때 착용감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요 아웃솔, 밑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갓이 쓰이는 요 재질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써있는 중창, 그 다음에 이 안에 깔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 쓰이는 깔창에 따라서도 착용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라스트라고 해서 신발에 이만큼을 생김새를 좌지우지하는 모양을 라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모양에 따라서도 신발의 그 착용감이 달라져요. 각 명칭별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아웃솔로 불리는 이 소재는, 이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이 고무 소재 자체가 이 고무 성분의 그 원료가 많이 함유될수록 이게 좀 덜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더 강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게 좀 낮을수록 더 빨리 닳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접지도 괜찮은 편인데 좀 신다 보면 닳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최근 모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고무 비율이 그래도 되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복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텝이 많기 때문에 발바닥에 직접적으로 닿는 이 느낌, 이게 두께가 두껍냐 얇냐, 그리고 이 착지되는 이게 느낌이 좋냐에 따라서 착용감이 결정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얇으면서 접지를 좀 불편함 없게 해주는 그런 요소를 잘 살려서 이런 스타일의 제품들이 사실 복싱화에는 충분히 잘 어울리고, 예전부터 그냥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방식의 창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냥 평범한 선택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이 중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중창은 이 안쪽 이 깔창을 제거하면은, 이 깔창을 요거를 빼내고 나면은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창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중창을 어떻게 만들어 따라서 특히 이렇게 기능화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런 종류의 신발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소재거든요. 이런 약간 이것도 보면은 살짝 딱딱한 느낌에 들어가는 이런 창을 보통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스니커즈인데, 이런 소재가 이게 이 중창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딱딱하거나 두껍거나 그러면은 사실 좀 복싱화로서는 좀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디다스라든지 타이틀, 뭐 모든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두 종류만 갖고 있지만, 제가 지금 이 두 제품 모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제품들을 쓰면은 이게 막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 중창이 부스러집니다. 이렇게 박살이 나요. 이거 소재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을 참 차지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제품도 보시면 안쪽이 이렇게 부스러졌죠. 부스러졌고 이게 뜯어졌어요. 안쪽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착용감도 결정하고 뭐 내구도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미즈노는
이 소재를 참 잘 선택했다. 이게 신축성이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좋은 소재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 쓰이는 소재들인데 여기는 일반적인 메쉬와 비슷한 소재인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짜여진 소재를 잘 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 메쉬로 되어 있고 여기는 스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스펀지가 안쪽에 한 번 더 덧대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겉감 외에 안쪽에 스펀지를 더 덧대고 이 베라 부분, 이 혀 부분 여기에도 이걸 덧댔는데 어쨌든 일부러 이거를 덧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가 복싱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발 여기서 접지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강을 충분히 해줘야 이게 터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들도 뭐 디자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밀려나거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보강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런 디자인도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런 푹신푹신한 이런 거를 소재를 덧대주면은 신발을 딱 신어서 묶게 되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푹 공기 빠지듯이 촥 잡아 당기면서 발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포근하다 폭신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미즈노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런 데는 굳이 이 발목 부분은 잡아만 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소재들을 써서 이렇게 만들면 무게도 가볍고 제품이 아무래도 복싱에 적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 여기에 쓰이는 이런 소재들은 이거는 가죽은 아니고요. 이거는 합성 피혁이에요. 합성 피혁인데 그럼 합성 피혁이 뭐 나쁜 거냐? 그건 아니고 합성 피혁 중에서도 이거는 사실 이 시중에서 잘 쓰이지 않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가가 비쌀 겁니다. 이거를 안쪽에 붙인 이 원단 자체가 이게 비싸거든요. 이 극세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소재는 얘네가 자체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합성 피혁이지만 상당히 튼튼하고 견고하다. 잘 안 뜯어지고 좋은 소재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다 좋은데 이 미즈노 복싱화가 일단은 비쌉니다. 그죠? 근데 왜 비쌀까? 좋은 소재를 쓴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원단 이런 거 다 합치면 이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 신발 값은 이게 국내에서 구매하려고 그러면 40만 원이 넘죠 보통. 근데 왜 비쌀까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제작 자체가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이 만든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비싸요. 근데 이런 제품들, 이건 하이퍼케이온데 이거는 베트남 제작입니다. 이 신발의 퀄리티가 나쁘냐? 그럼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좋고 힘든 건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비싸질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다르고 인건비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수량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수량을 많이 만들어서 대량으로 제작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공장 프로세서가 다 짜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건비를 주면서 효율적으로 많이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단가를 싸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는 이제 미즈노 복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만드는 방식 자체가 일본 장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수제화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이거는 주문 제작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금색 해주세요. 여긴 빨간색 해주세요. 여기 뭐 까만색 해주세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문을 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제화로 제작을 했다고 해서 품질이 또 월등히 막 앞선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그렇게 비싸진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수제화만 10몇 년을 했지만 이거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단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돈도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을 제작하는 게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단가도 안 맞고 비싸고 국내에서 만들어도 비싸지거든요 이게. 아무튼 뭐 가격적인 측면들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좀 설명하다 말하는데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푹신푹신한 이런 소재를 앞쪽이랑 이 옆엔 덧댔는데 이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착용감을 위해서 이거 덧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스펀지 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입을 대고 호흡 불어보면 이게 통풍이 잘 돼요. 근데 이 위쪽 앞쪽이랑 이쪽 부분은 사실 통풍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발 신었을 때 이게 통풍이 막 잘 된다 그런 느낌이 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뭐 장단점은 있을 것 같고 이런 신발들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지금 새 상품인데 보면은 약간씩은 벌어짐이라든지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뭐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거기서 오는 조금씩의 오차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창을 붙이는 방식이 신다 보면 이렇게가 조금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리고 처음서부터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새 건데도 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사실상 이게 신는다고 해서 신다 보면 이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것들도 제가 강제로 화학약품 부어갖고 이걸 뜯어낸 거지만 사실 여기 이만큼 벌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 정도는 뜯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뜯어내려면 이 안쪽에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진짜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이렇게 벌어지고 뚫어질 수 있어. 근데 완전히 팍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생각보다 이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걱정은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즈노는 생각보다 잘 만들어지는 제품이고 역시 일본 사람들답다 라는 게 느껴졌고, 이렇게 사용됐던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제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미즈노가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 미즈노가 아니죠. 뭐 짝퉁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 판매할 건 아니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몇 번 여러 차례 샘플을 거쳐서 만들어 봤는데 각가지 온갖 요소들을 다 적용을 해서 한번 제가 거의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